강남구 청담동, 반짝이는 넌사인과 고급 차량이 오가는 거리 한복판. 그 중심에 위치한 에비뉴 클리닉은 외관부터 남다른 분위기를 자랑한다. 순백의 유리문을 지나면 은은한 아로마, 향과 함께 고급스러운 로비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여느 날처럼 평온한 오후, 안내 데스크에 앉은 서유진은 서류 정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서유진 씨, 오후 3시 예약자 도착하셨어요. 같이 일하는 간호조무사 지영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으며 응대했다. 그녀의 미소는 정제되어 있었고 표정 하나하나에 감정의 균형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진의 머릿속은 조금 복잡했다. 최근 들어 자주 꿈에 나타나는 한 사람, 바로 병원의 대표 원장인 한지훈 때문이다. 한지훈 40 초반의 나이에도 또렷한 이목구비와 말끔한 정장 차림이 인상적인 인물이다. 병원 안에서는 실력뿐만 아니라 매너까지 갖춘 이상적인 리더로 통하지만 유진에게 그는 그 이상이었다. 처음 그를 본 날, 차가운 첫인상 뒤에 있는 따뜻한 눈빛을 알아본 순간부터 유진은 이상하게 그의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지훈은 주 3일, 오후 진료를 직접 보았다. 특히 금요일은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야근하는 날이 많았다. 유진 역시 데스크 마감을 담당하는 날이 대부분 금요일이었기에 두 사람은 종종 같은 시간대에 병원에 남게 되었다. 그날도 그랬다. 저녁 8시를 넘긴 시간, 병원은 조용해졌고 환자도 직원도 모두 퇴근한 상태였다. 유진은 정리하던 문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 씨 아직 안 가셨어요? 놀란 듯 돌아본 그녀는 그가 들고 있는 커피 2잔을 보고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 저도 이제 가려던 참이에요. 혹시 야근이세요? 네. 내일 있을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에요. 그런데 유진 씨도 매번 늦게까지 남아있네요. 제가 괜히 민폐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의 말에 유진은 머리를 살짝 흔들었다. 아니요, 오히려 덕분에 병원이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지우는 유진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그럼 잠깐 쉬었다 가시죠. 이 근처 카페 건물은 다 문 닫았길래 병원 안에서 마시는 게 낫겠네요. 둘은 병원 내 미팅룸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흐를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유진은 자신의 대학 시절과 병원에 처음 입사했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훈 역시 의사가 되기까지의 어려움, 유학 시절, 그리고 이 병원을 설립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조용히 좁혀졌다. 말끝마다 스치는 눈빛, 서로를 향한 짧은 미소, 그리고 은연중에 다가오는 온기. 유진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존경심도 직장 내의 호감도 아니었다. 유진 씨는 가끔 이상하게 조용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또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말 실례일까요? 지훈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유진은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웃었다. 실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도 원장님을 처음 봤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차가워 보이지만 묘하게 따뜻한 분.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지우는 조용히 손을 뻗어 유진의 손등을 감싸주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손끝에 힘을 주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병원을 나서며 마음속에 다짐 하나를 새겼다. 이 감정이 잘못된 거라면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따뜻함이 곧 불꽃이 되고 불꽃이 재가 되어 돌아올 운명을. 그날 이후로 유진과 지훈의 사이는 묘한 관계가 되었다. 서로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고 퇴근 시간이 겹치면
말없이 걸음을 맞췄다. 어느새 지우는 유진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종종 통 메시지를 보내왔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밤바람 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유진은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몰랐지만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그에게 기대고 있었다. 처음 손을 잡은 날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금요일 밤. 병원 문이 닫힌 시간, 둘은 병원 지하 주차장 한켠에 세워진 지훈의 차 안에 있었다. 차창 밖은 어둡고 조용했다. 음악도 꺼둔 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나 이혼 준비 중이에요. 아내랑은 사실상 별거 상태고 아이는 없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작은 의문이 일었다. 그럼 왜 정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지우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너무 바빴어요. 핑계겠지만 병원도 키워야 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흘러가게 놔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진 씨 만나고 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유진은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모든 경계를 허물었다.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주말이면 지우는 근교의 한적한 카페에서 유진과 시간을 보냈고 둘만 아는 장소에서 작은 데이트를 즐겼다. 유진은 점점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지우는 늘 말하곤 했다. 당신 없이는 하루가 허전해요. 병원도 사람들도 다 의미 없어졌어요. 유진 씨만이 나를 살아있게 해요. 하지만 그 말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유진은 자꾸 이상한 징후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훈의 진료 스케줄을 보고 있던 유진은 문득 생각에 잠겼다. 왜 이 시간에 지훈 원장님이 환자를 받지 않는 걸까?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스치듯 지나가던 미연이 지훈의 진료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전 병원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서유진은 전날 지훈과 보냈던 저녁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얼마 지나지 않아 흔들리기 시작했다. 간호실에서 간호조무사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진 씨, 혹시 장미연 선생님이랑 원장님 요즘 좀 가까운 것 같지 않아?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 순간 유진의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로 대답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런가요? 잘 몰랐어요. 요즘 다들 바쁘잖아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돌렸지만 유진은 이미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 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미영과 지훈의 눈빛 교환, 함께 웃으며 진료실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특정 시간에 동시에 사라지는 스케줄의 공백넛. 유진은 점심시간을 핑계로 미연의 스케줄을 몰래 조회해 보았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 일치하는 진료 공백 시간, 그때마다 지훈의 진료 스케줄도 비어 있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만남일까? 그날 오후, 유진은 일부러 늦게 퇴근했다. 병원 로비에서 정리를 하는 척하며 기다렸다. 미연은 항상 6시 정각이면 칼같이 퇴근하는 직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날은 예외였다. 그녀는 6시 20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6시 35분, 유진은 2층 복도를 조용히 올라갔다. 그녀의 발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숨도 죽였다. 지훈의 진료실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들리는 낮은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에 유진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문을 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안에서 어떤 관계가 자라고 있는지, 그것이 자신과 얼마나 닮았는지.
나는 특별한 게 아니었나. 유진은 그대로 복도를 돌아 데스크로 내려왔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가슴 속엔 조용한 분노와 배신감이 피처럼 끓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지훈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진료 많았죠. 푹 쉬세요. 답장은 곧 왔다. 네, 고마워요, 유진 씨도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이전과는 달랐다. 유진은 이제 알고 있었다. 그가 나누는 따뜻한 말들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며칠 후 병원 회식 자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병원 근처 고급 일식당에서 열린 회식.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지훈은 평소보다 더 유연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직원들을 챙겼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미연과 자연스럽게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진은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미연의 입꼬리, 지훈의 가벼운 손짓, 서로에게만 집중된 시선. 회식이 끝나갈 무렵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메이크업은 흐트러짐 없고 눈빛은 차분해 보였지만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보았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가봐야 할까? 유진은 입술을 꽉 깨물고 돌아섰다. 그녀는 선택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쪽을. 단지 감정의 희생자가 아닌 주체가 되기로. 그리고 그녀는 몰래 천천히 지훈과 미연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다. 일요일, 유진은 집안에서 꼼짝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의 실타래를 조용히 풀어갔다. 지훈과 미연, 그리고 자신. 그 셋 사이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확실한 걸 봐야 해. 그래야 멈출 수 있어. 다음 주 월요일, 유진은 출근길부터 마음을 다잡았다. 병원에서는 평소처럼 웃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서류를 정리했다. 아무도 그녀의 변화된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 속엔 계획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미연의 동선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느 시간에 간호실에 들어가는지, 지훈의 진료 스케줄과 어떻게 겹치는지, 중간에 사라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틈틈이 남는 시간에는 지훈의 차량 위치나 미연이 퇴근하는 루트를 기억해 두었다. 수요일 저녁, 유진은 퇴근 시간에 맞춰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미연이 정문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의 뒤를 따랐다. 멀리서 따라가며 본 그녀의 행선지는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곳에 지훈이 들어섰다. 둘은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마주보는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저건 확신이야. 서로 알고 있어, 이 관계를. 유진은 조용히 카페 사진을 찍었다. 멀리서 포착한 이미지였지만 두 사람의 실루엣은 명확했다. 그녀는 스스로 놀랄 만큼 침착하게 행동했다. 분노나 눈물보다 차가운 이성이 먼저 앞섰다. 다음 날, 유진은 일부러 지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원장님, 어제는 늦게까지 병원에 안 계셨죠? 저 잠깐 찾아갔는데 못 봐서요. 지훈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 어제요? 응. 잠깐 미팅이 있어서 외부에 나갔다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너무도 태연하게 내뱉은 말에 유진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자리를 떴다. 이 사람은 다른 얼굴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유진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미연에게 접근하는 것. 직접 묻지 않더라도 그녀의 말투와 반응, 감정의 미세한 떨림 속에서
진실을 잡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금요일 오후 병원은 환자들로 붐볐다. 잠시 짬이 난 틈에 유진은 미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선생님, 요즘 좀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연은 순간 눈을 피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환자 응대가 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유진 씨도 힘들죠? 요즘 분위기가 좀 바쁘잖아요?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근데 원장님이랑 요즘 자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무슨 일 도와드리세요? 미연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최대한 무심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유진의 눈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냥 진료 보조 좀 도와드린 거예요. 유진 씨가 궁금해할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불안정했다. 유진은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확신이 더해졌다. 미연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주말이 시작되기 전날 밤 유진은 마침내 두 사람의 동선을 동시에 추적했다. 병원 업무가 끝난 후 지훈의 차량과 미연의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로 추적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강남의 한 조용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두 차량이 나란히 주차되는 장면을 포착했다. 유진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천천히 입을 다물었다. 이제 감정은 사라지고 있었다. 남은 건 차가운 분노와 결정뿐. 이 토요일, 오전 병원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진료 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직원들 대부분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쉬는 주말 당직 날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출근했다. 자발적인 당직 근무라는 명분 아래 그녀는 또다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전날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두 사람의 동선과 시간을 정리한 메모를 꺼내 들었다. 차가운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이제 유진에게 남은 건 직접 대면하여 진실을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오후 2시, 마침 병원 문서 정리를 위해 잠시 들른 미연이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은 미리 준비한 커피 2잔을 들고 미연에게 다가갔다. 장 선생님, 잠깐 괜찮으세요?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병원 카페 공간에서요. 미연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병원 1층의 상담실 옆 조용한 휴게실에 마주 앉았다. 유진은 먼저 커피를 내밀며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죠. 이런 날은 사람 마음도 쉽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미연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런가 유난히 예민해지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미연 선생님, 혹시 원장님과 무슨 관계세요? 개인적으로요. 순간 공간이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미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진료 보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관계 맞으세요? 미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원장님이 병원 설립하기 전부터요. 잠깐 그런 감정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유진은 그 말 속에 애매함을 단박에 느꼈다. 달라요라는 말이 함축하는 의미, 끝났는지 아닌지 본인조차 모른다는 불확실함. 그러면 지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인가요? 미연은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이젠 확인할 차례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사진 한 장을 미연에게 보여주었다. 오피스텔 앞 두 차량이 나란히 주차된 모습, 이 시간.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미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이게 잘못된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니었는데 자꾸 무너졌어요. 원장님이 그랬어요. 당신도 특별하다고. 나도 그 말을 믿었어요.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나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침묵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배신감, 동질감, 슬픔,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연대감.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말했다. 더는 서로를 속이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어쩌면 처음으로 진심을 마주한 셈이었다. 유진은 상담실을 나서며 마음속에 다시 다짐했다. 이젠 끝까지 가야 한다. 이 감정이 어디서 시작됐든 그 끝은 진실이어야 했다. 유진은 미연과의 대화를 통해 분명한 사실 하나를 얻었다. 지우는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하다는 동일한 말을 했다. 거짓이 진실처럼 반복되며 감정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통제 수단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은 더 깊은 곳에 무엇인가 감춰져 있다는 본능적인 직감을 느꼈다. 미연뿐만이 아니었다. 지훈이 숨기고 있는 관계는 또 있을지도 모른다. 그 주 내내 유진은 지훈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의 전화 통화, 일정, 출근과 퇴근 시간, 잠깐 사라지는 공백의 의미,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의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다. 이혜은, 지훈 원장이 종종 언급하던 피부 미용 기기, 납품업체 직원. 특별히 자주 병원을 방문하며 지훈과 함께 상담을 나누던 여성. 유진은 그녀의 존재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찜찜하게 남아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유진은 병원 내 CCTV 열람 권한이 있는 보안 직원과 친분을 이용해 최근 영상 몇 개를 열람할 수 있었다. 그녀는 기기 점검 기록 확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철저히 다른 목적이 있었다. 화면 속 몇 주 전의 영상. 지훈과 이혜은이 병원 지하 창고에서 기기 상태를 점검한다며 단둘이 들어가 20분간 머문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에 소리는 없었지만 그들의 몸짓과 눈빛만으로도 그 20분이 단순 업무 점검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또 하나의 사실을 확인했다. 지훈의 차량 블랙박스 공유 시스템이 여전히 병원 와이파이에 연결된 채였다는 것. 그녀는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미연이 과거 공유해준 패턴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영상은 지훈이 특정 주말 밤 한강 인근 고급 레지던스 앞에서 차량을 세우고 한 여성을 기다리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혜은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차량에 탑승했고 두 사람은 곧 어딘가로 향했다. 차량 내부 카메라엔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손을 잡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훈은 단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병원,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에서 당신만이 특별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다음 날, 유진은 출근하자마자 상담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미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점심시간 상담실로 와주세요. 공유할 게 있어요. 정확히 12시 15분 미연이 들어섰다. 유진은 말없이 노트북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블랙박스 영상의 일부 그리고 지하창고 CCTV 화면 던때 미연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죠?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속였어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내 작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가 무너지는 걸 직접 봐야죠. 그가 만든 이 병원,
그 속의 거짓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해요. 상담실을 나선 유진과 미연은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함이 아니었다. 비슷한 상처를 품은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조용한 연대감이 그들의 걸음을 무겁지만 단단하게 이끌고 있었다. 우선 지훈 원장이 방심한 틈을 노려야 해요.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해요. 하지만 단순한 스캔들로 끝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의 실체를 완벽히 드러내야죠. 그 주 월요일, 유진은 병원 내 고객응대 평가 보고서를 정리하며 지훈의 명의로 제출된 과도한 기기 납품 내역들을 확인했다. 금액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일부 항목은 아예 병원에 존재하지 않는 장비였다. 그녀는 그 장부를 복사해 USB에 담아 미연에게 전달했다. 이건 횡령 정황일 수도 있어요. 유진은 덧붙였다. 이혜은과의 관계가 단순한 사적인 만남을 넘어 사업적 커넥션으로 확장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론이나 고발센터에 제보할까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내부 고발 절차를 통해 근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병원 직원들도 눈을 떠야 해요. 그 사람이 쌓아온 허상의 탑이 무너지려면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하니까요. 유진은 익명 계정을 개설했다. 그 안에 지훈과 관련된 영상, 사진, 문서 스캔본을 모두 정리해 압축 폴더로 올려두고 간접적인 병원 직원 커뮤니티에 링크를 게시했다. 며칠 후 병원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프린트한 문건들이 휴게실과 직원 사물함 위에 익명으로 놓이기 시작했고 일부 간호사들은 속삭이며 진료실을 오갔다. 원장실에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었다. 지훈은 회의 시간,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었다. 사소한 실수에도 짜증을 내고 직원들과의 대화 중 시선을 피했다. 유진과 마주쳤을 땐 눈빛조차 흐트러졌다. 그날 오후 병원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역 의료신문 기자였다. 한지훈 원장의 병원 운영 관련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라는 문의였다. 지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유진을 불러 회의실로 데려갔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병원에서 누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나요? 유진은 평온하게 답했다. 원장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퍼뜨렸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드러났는지가 중요하죠. 지훈은 눈을 크게 떴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엔 혼란, 공포,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그 얼굴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이 만든 거짓의 탑 무너지는 걸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진실은 아직 모두 드러나지 않았지만 병원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직원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병원에 대한 리뷰 게시판엔 익명의 폭로성 글이 올라오고 예약 취소 문의가 연달아 접수됐다. 지훈은 점점 병원 밖 일정이 잦아졌고 병원 회의에선 자주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대신 부원장이 실무를 대신하는 일이 늘었고 지훈은 자신의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듯했다. 그러나 유진과 미연은 알고 있었다. 그는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람 회피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숨으려는 거예요. 미연이 말했다. 우리가 더 움직여야겠네요. 지금 멈추면 결국 또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덮일 거예요. 유진은 단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유진을 찾아왔다.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던 행정직 직원 김보경 과장이었다. 그녀는 유진을 따로 불러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유진 씨, 이건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데요.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있어요.
보경은 오래전 지훈과 병원 창립 당시 재무 관련 기록들을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몇 개월 전 병원 회계에서 반복적으로 사라지는 일부 금액에 대해 지훈에게 질의했지만 돌아온 건 기밀 투자라는 모호한 답변뿐이었다고 했다. 그때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냥 넘겨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경은 일부 기록을 따로 보관해 두었다며 유진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엔 미심쩍은 회계 문서, 납품 계약서, 내부 결제 문건이 정리되어 있었다. 유진은 그 자료를 확인하며 확신했다. 이제는 병원 내부 고발이 아니라 법적 대응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유진과 미연 그리고 보경은 조용히 만나 작전을 짰다. 보경은 익명 제보자로서 의료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고, 유진과 미연은 내부 직원들의 증언과 추가 정황 증거를 수집해 나가기로 했다. 이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미연이 중얼거렸다. 유진은 창밖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다. 강남 한복판의 밝은 불빛들 아래 거짓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병원의 탑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유리벽은 투명하지만 가장 쉽게 깨질 수 있는 법이죠. 월요일 아침, 병원 앞엔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다. 아침 출근길, 병원 정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인물들, 카메라를 든 기자, 노트북을 들고 빠르게 타이핑하는 사람, 마이크를 겨눈 방송국 스태프까지. 강남 최고 피부과 불륜과 횡령의 중심에 서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메인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지우는 병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병원 내부는 혼란 그 자체였다. 부원장은 기자들을 피해 출입문을 통제했고 환자 예약은 절반 이상이 취소되었으며 직원들조차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이게 다 사실일까요? 누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기자들이 들고 있는 자료 진짜 같았어요. 병원 내부 서류까지. 누가 넘긴 걸까요? 직원들 사이에선 여러 추측이 오갔지만 누구도 확신하진 못했다. 그러나 유진과 미연, 그리고 보경은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긴 밤을 각자 견디며 조용히 싸워왔는지를. 의료윤리위원회는 즉각 병원의 감사를 진행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납품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혜우는 소환조사 직전 해외 출국 시도 중 공항에서 제지되었고 지훈 역시 병원 재정 관련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무너진 진실 위에 다시 세워질 더 단단한 정의예요. 미연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 뒤 병원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문이 올라왔다. 대표원장 한지훈의 직무정지, 내부 진상조사 착수, 그리고 피해 직원과 고객에 대한 사과와 보상 계획. 모든 것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던 날 유진은 미연, 보경과 함께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중계를 지켜봤다. 기자들 앞에 선 지훈의 얼굴은 한없이 낯설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잘 다듬은 말투, 하지만 그 안엔 힘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깊이 반성하며 병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끝났을 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들었다. 병원은 잠시 문을 닫았고 몇 달 후 새로운 이름과 경영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유진은 병원을 그만두었고 미연 역시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 보경은 내부 감사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승진했고 누구보다 단단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봄이 되던 어느 날 병원 앞 거리를 다시 지나쳤다.
그때와는 다른 공기, 다른 간판, 다른 사람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때로는 너무 늦게, 때로는 너무 아프게. 하지만 그것이 드러난 자리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몇 달 후 서울은 봄을 지나 초여름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에비뉴 클리닉이라는 이름은 간판에서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충분한 휴식을 가지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새로운 병원에 제안도 받았지만 잠시 의료계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유진은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야기,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진심.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문장이었다. 가장 아픈 진실을 마주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유진은 처음으로 완전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미연은 다른 병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일하지 않았다. 진료와 환자 사이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다시 세우고 있었다. 때로는 유진과 연락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회복의 증거였다. 보경은 병원 내 회계부정과 윤리 시스템을 바로잡는 전문 감사, 컨설턴트로 자리를 옮겼다. 외부 기관에서도 그녀의 철저함은 인정받았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부조리를 끊어내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 그는 한동안 잠적한 듯 보였다가 몇 개월 후 공식적으로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의료계에서 물러났다. 일부 언론은 그를 두고 타락한 리더의 전형이라 표현했고 일부는 시스템의 빈틈을 악용한 고위층의 실상이라 보도했다. 하지만 유진에게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단지 지나간 이름, 과거의 일부였다. 그날 유진은 다시 병원 앞을 지났다. 새 간판, 새 직원들, 새로운 환자들이 웃으며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로 끝났구나. 햇살이 따스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녀도 마침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